클래식 음악사에서 가장 가슴 아프면서도 강렬한 작품을 꼽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프란츠 슈베르트의 마지막 소나타를 떠올릴 겁니다. 오늘 바로 그 곡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이 남긴 한마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가 슈베르트의 마지막 작품들을 듣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전 작품들과는 이상할 정도로 다르다. 마치 다음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운명은 달랐다. 뭔가 심상치 않죠? 대체 뭐가 달랐다는 걸까요? 이 음악의 정수를 알려면요, 우리는 이 곡이 탄생한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비극적으로 너무나도 짧았던 슈베르트의 삶, 그 마지막 순간들 속으로 말이죠. 그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몇 달 전인 1828년 슈베르트는 마지막 힘을 짜내 3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완성합니다. C단조, A장조, 그리고 B플랫 장조. 이 3곡은 그의 마지막 유언이자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볼 곡은 바로 이 3부작의 중심에 있는 장엄한 소나타 D959 A장조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음악을 만든 슈베르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알고 보면 그는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보세요. 한쪽에는 키가 157cm밖에 안 되고 수줍음 많고 세상 물정엔 어두웠던 겸손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요, 작곡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도 억누를 수 없었다고 말할 정도의 정말 천재적인 일벌레가 있었던 거죠. 그의 창작량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18살, 그러니까 고작 1년 동안 무려 150곡의 가곡, 즉 리트를 썼어요. 150곡이요. 이틀에 한 곡 이상을 쓴 셈이죠. 정말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는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슈베르티아데라고 불리는 친구들끼리의 작은 음악회에서나 연주되고 칭송받았죠. 비엔나에서 열린 유일한 공개 연주에는 비평가들에게 외면당했고 존경했던 괴테에게 보낸 70곡의 가곡은 아무런 답장도 없이 그대로 반송되었습니다. 정말 씁쓸하죠. 인정받지 못하는 이 힘겨운 싸움에 설상가상으로 끔찍한 비극이 덮칩니다. 그의 남은 생을 시간과의 처절한 경주로 만들어버린 한 질병의 진단이었죠. 지금이야 페니실린이 있지만 19세기의 매독은 그냥 사형 선고였습니다. 치료법도 없었고 수은 같은 독성 물질로 치료를 시도하긴 했지만 그게 더 위험했죠.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벌이라는 시선 속에서 환자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까지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몇 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823년, 처음으로 끔찍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27년 3월, 그가 평생 우상으로 여겼던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죠. 이 사건이 역설적으로 슈베르트에게 새로운 창작의 불꽃을 지핍니다. 그 후 1년 남짓, 그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미친 듯이 작곡에 매달립니다. 가곡집 겨울나그네와 바로 이 마지막 3개의 소나타가 모두 이 시기에 탄생했죠. 그리고 1828년 11월 31살의 나이로 그는 결국 눈을 감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 그의 천재성, 세상의 외면,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전부 이 소나타 D959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곡을 한번 해부해보죠. 이 소나타는 총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치 한 편의 긴 감정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장대한 서막으로 시작해서 어두운 심장을 지나 찰나의 춤을 추다가 마침내 숭고한 작별에 고하는 여정이죠. 특히 이 악장, 안단티노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음악학자 알프레드 아인슈타인이 이 부분을 듣고 슈베르트가 쓴 가장 불안한 페이지 중 하나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도대체 얼마나 날것이고 불안했으면 그런 평을 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악장은 정말 장엄하게 시작했다가 이내 꿈처럼 흩어지고요. 2악장에선 그야말로 절망과 고뇌의 심연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3악장에선 언제 그랬냐는 듯 가볍고 장난기 넘치는 춤을 추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4악장, 론도에 이르러서는 이 모든 감정을 초월한 듯한 정말 하늘의 평온함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슈베르트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거라고 믿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자신은 몰랐겠지만 그는 미래의 세대가 발견할 어마어마한 보물창고를 남겨두고 떠난 셈이죠.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맨 처음에 우리가 언급했던 로베르트 슈만이었습니다. 슈베르트가 죽고 10년이 지난 후에 그의 형의 집에 들렀다가 먼지 쌓인 악보 더미를 발견한 거죠. 슈만은 그 안에 담긴 보물들에 그야말로 경악했다고 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음악은 이곳의 풍요로운 보물을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희망을 묻었다. 이보다 더 그의 삶을 잘 요약하는 말이 있을까요?